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민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지은의 어머니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집으로 돌아온 지은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족의 분노와 예상치 못한 추방이었다. 지은은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25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살아온 지은에게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우연히 마주친 민지. 28살의 자유로운 그래픽 디자이너로 민지는 항상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녀의 보수적인 가족 배경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왜 그랬을까?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그 키스는 충동적이었다. 민지와의 데이트가 점점 깊어지면서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 그 충격과 실망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즉시 아버지에게 알렸고 가족 회의가 열렸다. 너는 우리 가족의 치욕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가방 하나 들고 나온 그녀는 민지의 집으로 갈 수 없었다. 민지도 자신의 가족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동료들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했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었어? 가장 친한 동료 수진이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해. 민지의 답장은 빨랐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연락하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엄격한 아버지와 전통을 중시하는 어머니 아래서 자란 그녀는 항상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것도 가족의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지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었다. 함께한 밤 산책, 카페에서의 대화, 서로의 꿈을 나누는 시간.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지은은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가족. 모든 게 그녀를 압박했다. 저녁에 민지를 만났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내 가족이 이해할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지은은 흔들렸다. 만약 이해 못하면?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나랑 함께라면 돼.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도 자신의 어머니와 갈등 중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딸의 성향을 알면서도 무시하려 했다. 결혼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다음 주,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지은과 민지의 사진을 봤다고 했다. 지은은 불안했다. 상사가 불러 대화를 나눴다. 개인 생활은 존중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그 말은 위협처럼 들렸다. 지은은 퇴근 후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직장까지 잃을까 봐 무서워. 민지는 화가 났다. 왜 숨겨?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게 두려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다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면 그냥 도피처야? 민지의 말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내적 갈등.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민지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민지 사랑해. 이해해줘.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그런 사랑은 없어. 집에 오지 마. 지은은 절망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작은 결의가 싹 텄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함께 싸워보자.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앞날은 불확실했다. 가족의 배신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변의 반응이 점점 드러났다.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 혜진이 알게 됐다. 혜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은을 지지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그 지지가 오래가지 않았다. 혜진의 남편이 알게 되고 그런 친구랑 어울리지 마라고 압박했다. 혜진은 지은에게 미안하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은은 또 하나의 배신을 느꼈다. 친구마저 그녀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민지의 쪽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의 동생이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됐다. 동생은 언니, 가족 망신이야 라고 비난했다. 민지는 동생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동생은 어머니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민지를 집에서 쫓아냈다. 민지는 지은의 원룸으로 왔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활은 쉽지 않았다. 돈 문제, 일상적인 갈등, 그리고 외로움. 지은은 매일 밤 민지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게 옳은 선택이야? 회사에서 지은의 상황은 악화됐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지은 씨, 여자랑 사귄대.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상사의 호출이 왔다. 회사 정책상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지은은 반발했다. 제 생활이 왜 문제예요?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회가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은은 그날 퇴사 의사를 밝혔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퇴사 후 그녀는 실업 상태가 됐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새로운 일자리 찾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가족의 지원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민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일하며 지은을 도왔다. 하지만 민지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그녀의 성향을 알게 됐다. 죄송하지만 계약 취소할게요. 클라이언트의 말에 민지는 분노했다. 왜요? 제 작업과 무슨 상관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클라이언트가 떠나면서 수입이 줄었다. 두 사람은 절약 생활을 시작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대답했다. 사랑하니까.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그녀는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아버지의 조언. 모든 걸 포기한 대가가 컸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했다. 병원에 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지은은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아버지가. 내가 걱정돼서.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약하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민지에게 미안했지만 가족의 부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병환 때문에. 잠시 가봐야 해. 민지는 이해했다. 가봐. 하지만 돌아와.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필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다. 그 여자랑 헤어져. 지은은 갈등했다. 아버지의 병상에서 그녀는 가족의 압력을 느꼈다. 동생도 언니, 제발 정상으로 살아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사랑 vs 가족.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헤어지자 그 메시지를 보낸 후 지은은 후회했다. 하지만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얽매였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왜? 우리가 왜? 그녀는 지은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서 소리쳤다. 지은아, 나와. 지은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민지를 쫓아냈다. 꺼져.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과의 추억, 함께한 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민지는 작업실에서 홀로 울었다. 내가 왜 사랑했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은을 되찾고 싶어. 지은은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후회를 키웠다. 가족의 따뜻함이 있지만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그녀는 매일 민지를 생각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하지만 가족의 시선이 그녀를 감시했다. 어머니는 이제 결혼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발했지만 힘없었다. 그녀의 내적 충돌은 절정에 달했다. 사랑을 포기한 대가로 가족을 얻었지만 행복은 없었다. 민지는 지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의 회사 동료 수진에게 연락했다. 지은이 왜 그랬는지 알아?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 때문이야. 아버지 아프시대. 민지는 결심했다.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막았다. 너 같은 애가 왜 와?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을 사랑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쫓겨났다. 민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그 글이 퍼지면서 지은의 가족에게까지 도달했다. 지은은 그 글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가족이 내 행복을 빼앗아? 나랑 함께할 때 내가 더 행복했잖아. 지은은 흔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집을 나왔다. 민지의 작업실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나왔다. 두 사람은 안아주었다. 다시 시작하자. 지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재회는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됐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화를 냈다. 그런 딸 필요 없어. 어머니는 지은을 찾아와 울며 애원했다. 제발 돌아와. 내 아버지 때문에. 지은은 갈등했다. 가족의 압력이 다시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지은을 붙잡았다. 이번엔 포기하지 마. 하지만 지은은 약해졌다. 아버지가 죽을지도 몰라. 그녀는 다시 가족 쪽으로 기울었다.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는 항상 가족을 선택하네. 두 사람은 다시 다퉜다. 민지는 홀로 남아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엄마, 나 행복해. 하지만 어머니는 사회가 너를 받아주지 않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투쟁해야 해. 한 멤버의 말에 민지는 힘을 얻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은의 답은 없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아버지를 지키며 내적 싸움을 벌였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가족은 지은에게 압박을 더했다. 이제 결혼 상수 소개할게. 지은은 거부했다. 싫어요. 어머니는 화를 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으로 살아. 지은은 폭발했다. 제가 왜 비정상이에요?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 말에 가족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사회가.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지를 그리워했다. 어느 날 민지가 병원으로 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커뮤니티 멤버들과 함께. 그들은 평화롭게 대화를 청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민지의 말에 지은의 어머니는 동요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우리 가족 명예가 민지는 지은을 보며 말했다. 선택해. 지은은 망설였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결정됐다. 민지랑 갈게 그녀는 가족을 떠났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 구하기가 어려웠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민지는 클라이언트를 잃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지은은 가끔 가족을 생각하며 울었다. 민지는 지은의 약함을 탓했다. 항상 흔들리네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지은의 동생이 민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언니를 돌려줘. 동생의 말에 민지는 화가 났다. 지은이 선택한 거야. 동생은 울며 말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흔들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잠시 가족한테 가볼게. 민지는 절망했다. 또 이번엔 민지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못해? 헤어짐 후 지은은 가족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아버지는 회복됐지만 가족 분위기는 어색했다. 어머니는 잘했어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민지를 생각했다.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밀려왔다. 지은은 친구 혜진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혜진은 망설였지만 민지 만나봐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의 작업실로 갔다. 민지는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지은을 보자 눈물이 고였다. 왜 왔어? 지은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민지는 흔들렸다. 너는 항상 가족을 선택하잖아. 지은은 무릎 꿇었다. 이번엔 아니야. 영원히 함께할게. 두 사람은 재회했다. 하지만 이번 재회는 이전과 달랐다.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지은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털어놓았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상담사는 균형을 찾아 라고 조언했다. 민지도 자신의 트라우마를 공유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자신의 성향을 숨기며 살았다. 사회가 나를 괴물로 봤어.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이해했다. 하지만 현실 문제는 여전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런 사람인가 봐. 지은은 무시했다. 내 삶이야. 민지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았지만 차별을 겪었다. LGBT라서 클라이언트의 말에 민지는 대응했다. 제 실력으로 판단해요. 가족과의 갈등은 계속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돌아와. 지은은 단호했다. 엄마, 나 행복해. 어머니는 울었다. 사회가 너를 버릴 거야. 지은은 말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 그 대화 후 어머니는 조금씩 변했다. 내 아버지랑 이야기해봐. 지은은 희망을 봤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화했다. 동생이 언니, 미안이라고 사과했다. 민지는 용서했다. 함께 이해하자. 하지만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새로운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전 동료가 SNS에 악성 글을 올렸다. 지은은 동성애자야? 회사에서 문제됐어. 그 글이 퍼지면서 지은의 새 직장이 알게 됐다. 상사가 불러 설명해 라고 했다. 지은은 당당히 말했다.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압박이 컸다. 그녀는 다시 실직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분노했다. 누구야 그 사람? 두 사람은 함께 대응했다. 법적 조치를 취했다. 명예훼손으로.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해. 한 멤버의 말에 지은은 깨달았다. 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대가는 컸다. 친구를 잃고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직장 불안정. 모든 게 그녀를 시험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작업에서 영감을 얻었다. LGBT 테마의 그래픽을 만들었다. 이게 내 방식이야.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가운데 지은의 아버지가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심각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는 지은을 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내 행복을 인정할게.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가족이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민지 데려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를 불렀다. 민지가 오자 가족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환영해. 그 순간 지은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사회의 정견은 여전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싸워야 했다. 지은은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우리 사랑을 지킬게.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그들의 여정은 계속됐다. 상처와 식성, 하지만 성장도 있었다. 재회와 가족의 수용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새 직장에서 적응했다. 동료들이 서서히 이해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한 동료의 말에 지은은 감사했다. 민지의 작업도 성공했다. LGBT 테마 전시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감동적이에요. 관람객의 말에 민지는 뿌듯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성과를 축하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악몽을 꿨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시선.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했다. 변화를 위해. 두 사람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다. 세미나에서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활동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식사 초대를 했다. 민지랑 같이 와. 어색한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흘렀다. 아버지는 미안했다 라고 사과했다. 민지는 이해해요 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민지의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행복해라 라고 말했다. 동생은 언니,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지은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지은은 실망했다. 아직 멀었어. 민지는 계속 싸우자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시위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너희 이야기 들었어. 용기 줘. 한 커플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개인적인 성장도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극복했다. 나는 나야.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민지도 사랑은 자유야 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함께 살 집 사자,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작은 꿈들이 쌓였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민지의 클라이언트가 다시 취소했다. 죄송해요.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길 찾자. 클라이맥스의 여파로 지은은 큰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했다.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 글이 퍼지면서 반응이 쏟아졌다. 지지와 비난. 지은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내 선택이야. 민지는 지은을 자랑스러워했다. 용감해.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상처를 통해 배운 교훈이 그들을 지탱했다. 가족의 수용, 사회의 변화, 개인의 성장. 모든 게 연결됐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너 덕분에 강해졌어. 민지는 우리 함께니까.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손을 잡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이겨낼게. 그들의 사랑은 계속됐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은 과연 옳은가?